야구 뒷담화 비하인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MBC 아나운서 박소영입니다. 이번 주는 이상훈, 김강민 해설위원, 정세영 기자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 류선규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베스트셀러 작가. 드디어 후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과 함께 저희가 단장님을 오늘 새로운 이름으로 한번 소개해봤는데요. 지난 봄에 책이 나왔잖아요. 지금 이제 이달 말에 6세를 찍을 와. 예정인 거고요. 이상훈 의원님이 가장 좋아하시네요. 네. 저는 도대체 어떤 거를 썼길래 네, 제가 딱 봤는데요. 숫자를 딱 보는 순간 머리가 정지가 돼서 그거는 있더라고요. 야구 좋아하는 학생들이 보면 되게 재밌어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스포츠 뉴스를 이제 새로 시작하는 저희 후배한테 완전 강추해줬어요. 야구를 이걸 보면 입문할 수 있다 이렇게. 잘했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에 나눌 이야기들 비하인드 이슈로 먼저 만나보시죠. 주장픽 후반기 키플레이어 예비 FA 중간 점검. 첫 번째 주제 주장픽 후반기 키플레이어입니다. 저희가 10개 팀 주장들에게 후반기 키플레이어를 각각 뽑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먼저 만나보시죠. 보니까 한화주장 최은성 선수 그리고 SSG 김광현 선수는 본인을 뽑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광현 선수는 다른 선수들이 모두 자기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 그래서 나만 더 잘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후반기에 임할 것이다. 이런 각오를 보였고요. 내 성적이 좋았을 때 팀 성적이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내가 더 잘해서 팀이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최은성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선수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한 명 꼽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내가 더 책임감을 갖겠다는 의미로 나를 찍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두 선수랑 다 친하시잖아요, 위원님. 이거 뭐 최원성 선수는 본인이 주장인데 이제 팀이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본인이 좀 더 잘하겠다 뭐 이런 말로 한 거고, 김광현 선수는 진짜 자기만 더 잘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존심도 세고 이제 본인에 대한 이 프라이드도 강한 선수라서 아마도 만족을 못 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에 단장님께서 하나가 또 우주의 기운을 다 받은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조금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토요일 게임이었죠. 콜드승을 하면서 8연승을 달렸잖아요. 네네. 하늘의 기운이 다 몰린 게 아닐까요, 단장님? 근데 제가 그 우주의 기운이 아직 안 온 것 같다라고 한 거는 이제 하나가 운빨이 아니고 실력으로 지금 맞아요, 이기고 있다. 맞아요.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네. 기운이 더해지면 더 잘할 거다. 네. 그런데 그게 좀 약간 조금 오해를 받아갖고 하나 팬분들한테 그냥 거의 융단 폭격을.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단장님 진짜 좋은 네, 뜻으로 하신 거였는데.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저는 어떻게 하면 김광민 의원처럼 말을 이쁘게 할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캐릭터가 중요하다고 단장님. 저는 어떻게 말을 저렇게 믿게 할까 하고 반성을 했습니다. 두 위원님은 혹시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있을까요? 저는 삼성 올? 이 삼성이 지금 좀 생각보다 이제 순위가 많이 쳐져 있으니까 다들 좀 분발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 아니었을까요? 네. 또 이 주장들이 뽑은 키플레이어잖아요. 각각 뽑으면서 다 이유가 있었을 텐데. 다 코멘트를 다 남겼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좀 눈길을 끄는 게 기아에 제가 두 개의 답변을 받았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지금 현재 진짜 주장 나성범 선수는 이의리 선수를 좀 꼽았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1년 동안 준비를 잘했다. 복귀 과정을 옆에서 이제 2군에서부터 계속 지켜를 받고 후반기에는 폭발력 있는 모습을 기대한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런데 기아에서 지금 임시 주장을 맡고 있는 박찬호 선수는 나성범 선수 주장을 또 꼽았어요. 팀에 무게감을 실어줄 수 있는 주장이 돌아왔다. 중심 타선에서 타자들을 충분히 압박할 수 있는 존재다. 부상으로 이탈했던 시기 동안 많은 선수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 선수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공격력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패널들도요. 후반기 키플레이어를 뽑아봤는데요. 주장 픽들과 겹치는 게 많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선두 한화 키플레이어 황준서, 안치홍, 노시환, 리베라토 선수인데요. 리베라토 선수가 핫하잖아요, 요즘. 하나가 리베라토 선수를 뽑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리베라토 선수가 6월 22일 날 합류를 했고 이후 하나의 성적이 12승 1무 4패. 어마어마한 성적을 거둬꽂고 중심에 리베라토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후반기에도 계속 이어줘야지만 하나가 고공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한화 내부에서 고민 정말 많이 했을 텐데 이런 선택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하나 구단은 추세를 무시 못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멕시코 리그에서 올 때부터 컨디션이 너무나 좋았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하나에서 좀 유심히 봤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슬럼프가 잠시 왔던 기간이 있답니다. 다 잘한 것 같은데 하나에서 보는 시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금방 올라왔다고 해요. 하나에서 이 선수는 슬럼프가 길지 않겠구나 이런 판단을 했다고 하고요. 사실 플로리얼 선수가 실링이 더 높습니다. 또 가진 게 좀 더 많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리버르토 선수는 팀에 임팩트를 불여넣는 힘이 있다. 이런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단장님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이번 주까지 이제 좀 지켜보고 발표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좀 생각보다 좀 빨리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에게 스트레스였다. 감독도 그랬고 선수단도 그랬고 프런트도 그랬고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계속 이어지면 경기력에 지장을 줄 것 같다. 그래서 좀 빨리 발표하자라고 해서 생각보다 빨리 발표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실링이냐 현재 폼이냐 둘을 놓고 결정했을 때 실링을 갖고 결정했다가 플로리얼이 복귀해서 결과가 나쁘면 그 부담이 너무 클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재 폼으로 하는 게 순리대로 결정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단장님이었어도 그러면 그냥 선택을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리스크가 있어요. 지금 팀이 잘 나가면은 변화를 잘 안 주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팀들이. 그러니까 저는 리베로토를 그대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상원 위원님 또 계속 중계 다니시면서 네. 쭉 보셨잖아요. 저는 리베라토 선수가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 중계할 때 그런 발언 근사치까지는 했었는데 타석에 들어와서 그냥 아웃이 안 될 것 같고 그런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성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플로리오 선수는 예전에 제가 방문했을 때 만나봤을 때 전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그냥 인사 정도만 했는데 그 정도로 조금은 내향적인 것 같은 느낌이 있었고 리베르토 선수는 뭐 기사도 그렇고 이야기를 들어봐도 굉장히 밝다고 하더라고요. 밝고 되게 에너지 넘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선수단에도 조금은 그렇게 비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많은 장점을 가지고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때를 노리고 있다가 플로리얼 선수를 얼른 채가려고 하는 팀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이 녹화 들어오기 전에 하나 관계자한테 좀 물어봤어요. 그리고 주변에 외국인 스카우트들한테 좀 물어봤는데 하나 관계자의 말은 이랬습니다. 관심이 있었다면 지금 체크가 들어왔어야 된다. 이미. 그러니까 옵션은 얼마인지 이런 거에 체크를 좀 한대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사실 국내 리그에 남기는 지금 뭐 특정한 변수가 없으면 남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야구계 이 스카우트들 사이에서 SSG가 지금 에르디아 선수가 좀 주춤한데 좀 노리는 게 아닌가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확인을 좀 해봤거든요. 전혀 아니랍니다. 에르디아 선수가 전반기 막판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를 또 했고요.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 플로리얼 선수가 좀 아쉽게 헤어지는 거잖아요. 내년도 외국인 선수 리스트에 후보에는 좀 올리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좀 빨리 결정한 배경 중에 하나에 미국 시장에 좀 빨리 다시 재진출을 할 수 있게끔 좀 빨리 좀 결별을 선언한 거다. 이런 설명을 좀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구단의 입장이라면 얼른 데려가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우선은 그 외야수가 필요한 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팀이 잘해야 키움밖에 없어요. 그 자리가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려면 지금 교체 카드가 한 장밖에 없어요. 알칸타라 데려왔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투수가 지금 로젠버그는 뭐 지금 거의 시즌 아웃된 분위기고 웰스가 이제 대체로 왔는데 이 선수는 개인 사정으로 연장 계약을 안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럼 새로운 외국인 투수가 들어오는데요. 그럼 거기에 한 장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체 카드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의 다른 키플레이어 뽑아주신 분들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단장님께서 노시환 선수 뽑아주셨죠? 저는 뭐 시종일관 얘기를 했던 게 하나는 결국 노시안이 잘해야 된다. 하나가 이제 1위를 거의 단독 1위를 질주하고 있잖아요. 노시안만 터지면 그냥 논스톱이죠.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시환 선수 후반기 어떨 것 같은지. 충분히 반등 가능성도 있고 지금 그리고 팀에서 중요한 순간에는 해주더라고요. 네, 개인적인 성적으로도 연결이 될 거고 지금 팀으로서도 해줄 때는 해주니까 그래도 기대가 돼요. 근데 그만큼 노시안 선수가 팀에 그리고 팬들에게 받는 기대가 너무 큰 거
아닌가. 그 근사치에 이제 오긴 왔는데 이걸 넘어서지 못하니까 그들이 봤을 때는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의 노력을 하는 선수라면 충분히 거기 그 담은 벽은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23년도에 그 홈런왕 타점왕을 했을 때 같은 경우는 최하위 팀의 4번 타자였잖아요. 지금은 이제 1위 팀의 4번 타자니까 그 무게감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후반기에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다 두 경기 연속 병사를 쳤거든요. 병사 치니까 이 커뮤니티가 막 그냥 폭발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선수가 모를 리가 없고 그 부담감이 좀 클 것 같다. 결국 이 선수가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극복해야 될 과제 같아요. 김경문 감독 같은 경우에는 네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더 잘해라. 장타에 더 신경 쓰라고 했지만 본인은 팬들이 싫다. 이런 주변의 시선들을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초점을 맞추고 뭐 노력하겠다 이런 인터뷰를 한 게 기억에 남습니다. LG 볼게요. LG도 지금 쫓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후반기 키플레이어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먼저 이상훈 위원님은 장현식 선수 뽑아주셨네요. 장현 선수가 갚아야 할 게 많아요. 네, 그 정도 선수인데 올해 너무 많이 아팠어요. 중간 요원들의 어떤 그 피곤함도 장현 선수가 좀 많이 털어줘야 되고. 뭐 체력은 오히려 더 좋지 그러니까요. 않을까요? 네, 그래서 갚아야 될 게 많습니다. 고참으로서 네.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장님이 오스틴 선수 뽑아주셨네요. 3, 4월하고 5월은 각각 이제 2할 9푼 9리를 쳤고 6월 달은 2할 8리, 7월 달은 2할 5푼으로 부진했어요. 근데 이게 팀 성적과 궤를 같이 하더라고요, 오스틴이. 그래서 오스틴의 성적에 따라서 팀 성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키플레이어로는 저는 오스틴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롯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롯데는 박세웅 선수가 3표를 받았고 윤성빈 선수가 1표를 받았는데요. 기자님 의견 들어볼까요? 저는 이 박세웅 선수는 두 얼굴의 사나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5월까지 모습을 보면 너무- 12경기에서 8승을 따냈고요. 평균 자책점이 3점대입니다. 하지만 6월 이후 성적을 보면요. 5경기에서 평균 자책점이 11점대예요. 이게 박세용 선수가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최근 수년간 똑같은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롯데가 지금 불펜 가버와 얘기가 계속 롯데를 지금 따라다니거든요. 박세용 선수가 이닝 히터의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롯데가 길게 롱런할 수 있고 불펜진도 좀 여유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박세웅 선수를 뽑았습니다. 롯데 팀 내부에서는 좀 걱정이 없을까요? 롯데 최근에 코칭 스태프하고 한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박세웅 선수가 이겨낼 것이다. 무엇보다 박세웅 선수가 잘 알고 있대요. 후반기로 갈수록 좀 못한다는 것을. 이걸 좀 씻어내려고 전반기 막판부터 뭔가 이미지 트레이닝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수들은 각 팀마다 다 좋아요. 1, 2 선발 자체가 다 좋기 때문에 이제 국내 선발의 이제 성적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팀 성적이 좀 나올 것 같은데 박세웅 선수만 이제 자기 자리를 찾아가면 지금 조금은 걸려 있잖아요. 롯데도 걸려 있는데 여기서 조금 상승세를 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박세웅을 키플레이어로 꼽은 거는 박세웅만 잘하면 진짜 진짜 문제 없다 가을야구. 근데 너무 오래 간다 이게. 근데 저도 주변에 물어보면 이게 구위의 문제가 아니고 그 코너웍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이게 모서리 투구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가운데로 몰려서 이게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볼을 좀 많이 던지고. 아예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공만 던지는, 타자를 향해 던지는 게 아니고 포수한테 던지는 진짜 힘있게 던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성빈 선수는 그럼 어떻게 보세요? 조금 마운드에서 보면은 얼굴이 착해요. 기량들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플레이를 할 때 아주 그냥 타자를 잡아먹을 듯이 굉장히 냉정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만 좀 적용이 잘 된다면 타자들 쉽게 칠 수 있는 볼이 아니죠. 지금 현재 뛰고 있는 투수 중에서 가장 못되게 생긴 투수가 송원범. 송은범. 귀찮잖아요 마운드에서. 결국 나이가 좀 이게 연륜이 쌓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공도 별로 안 빠른데 그냥 잡으면 던지고 잡으면 던지고 근데 그 내용물들이 상당히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만들잖아요. 그런 이 색깔들이 있는 선수가 되길 바라는 거죠. 저는. 윤성빈 선수 처음에 이제 신인 들어왔을 때 네. 저 스프링 캠프 때 처음 상대해봤거든요, 제가. 근데 그때 진짜 탈고교급 선수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실력이. 네, 그때는 진짜 볼이 못되게 왔어요. 아. 볼이 진짜 못되게 왔어요.
패스트볼로 스트라이크 2개 딱 던지고 아, 스플릿 하나 딱 던지고 그게 그냥. 아직도 기억이 아, 예. 와, 아, 그만큼 임팩트가 예, 임팩트가 있는 있었구나. 투수였었으니까 야, 어떻게 될 투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좀 오랜 시간이 걸렸죠. 아, 네. 결국 제구 네. 문제가 가장 크죠. 윤석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6월 중순까지 이제 구속 데이터를 좀 받아봤을 때 윤석민 선수가 리그에서 20개 이상 공을 던진 투수들 가운데서 톱5 안에 들었어요. 그 정도로 직구 구속이 빠른 선수인데 김태형 감독도 늘 그 얘기를 합니다. 일단 자신을 믿고 공을 믿고 직구를 믿고 던져라.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아, 이런 얘기를 좀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다음으로 기아의 키플레이어 한번 살펴볼게요. 기아는 이일이 나성범 김도영 선수가 나왔는데 이일이 선수 뽑아주신 이상훈 위원님, 이제 얼마나 전력 보강을 해줄까요, 이일이 선수가? 아, 이일희 선수도 LG 장현식 선수처럼 이 빚이 많죠. 예, 팀에. 일단 등판을 못했었고 그냥 이일희 선수가 마운드에 있는 것 자체가 기아 타이거즈한테는 뭐 큰 소득과 힘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범호 감독이 무리시키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로테이션에 들어오긴 하겠지만 11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가져가면서 무리를 절대 시키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저도 나성범, 이의리, 김도영 셋 중에서 고민했는데 이의리 선수는 토미 존스 재활 첫 해잖아요. 5일 로테이션을 계속 돌리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해줘야 될 선수기 때문에 조금 순위에서 조금 좀 낮췄고 김도영 선수도 8월에 복귀하니까 그래서 좀 밀렸고 나성범 선수는 바로 복귀하잖아요. 네. 그래서 후반기 키플레이어는 나성범 같다. 김도영 선수 언제 복귀한다 얘기 없나요? 일단 8월 초 복귀는 힘들다라고 구산에서 공식으로 발표를 했고요. 7월 말 재검진이 있는데 이게 또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범호 감독 말은 8월 안으로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초는 아니지만. 네, 그 중순 이후 8월 말이나 돼서 복귀를 할 것 같은데 지금 기아의 분위기가 김도영 선수를 복귀를 전혀 지금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 훈련이나 이런 걸 다 정상적으로 소화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기아 입장은 천천히. 지금 순위 싸움이 후반기로 가면 더 치열해지고 그때 안전한 김도영 선수를 좀 사용하겠다 기아보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KT 볼게요. KT도 다양하게 나왔네요. 먼저 김강민 의원님, 안현민 선수를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강백호 선수를 또 뽑아주셨네요. 안현민 선수는 잘하고 있잖아요. 뭐 더 잘하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이미 하고 있는데. 역시 네. 사랑이. 네, 안현민 선수는 뭐 그냥 그대로 하면 된다. 이제 강백호 선수는 이제 또 와서 또 할 거 해야죠. 네, 또 올해 또 FA이기도 하고 FA이기도 하니까 강백호 선수 부상 당하기 전에도 조금은 부진했잖아요. 부진한 부분도 있었는데 어찌 보면 이 부상이 조금은 약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강백호 선수한테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을 갖고 본인 이제 타격이나 이쪽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시간도 있었을 거고 조금은 조정이 된 강백호 선수가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강백호가 좋을 때 모습을 보여주면 KT가 이제 추진력이 생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고전을 하는 거고 그래서 후반기 키플레이어는 강백호 아닌가 싶은 거였습니다. 그러면 후반기에 어떨 것 같으세요? 사실 올해 모습이 조금 애매한 모습이라서 임팩트가 그렇게 강렬하지 않았거든요. 부상 전에도 포지션도 애매하고 이게 다시 복귀했을 때 어느 포지션으로 들어가야 될까를 잘 모르겠어요. 기자님께서 이강철 감독님이랑 또 가까우시잖아요. 혹시 뭐 강백호 선수 복귀하면 포지션 문제라든지 그런 거 좀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이강철 감독은요, 강백호 선수 얘기 나오면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잘 안 해주세요. 선수 본인이 이겨내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강백호 선수가 이제 왔을 때 어느 요속에서든 내가 써보겠다라는 게 공식적인 이강철 감독 입장인 것 같고요. 그 외적인 말씀은 좀 많이 선수에게 부담을 많이 안 주려고 하는 그런 아직은 눈치인 것 디테일하게.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SSG 한번 보면요. 최정 선수 만장일치네요. 김강민 위원님께서 친하시니까 대표로 한마디 해주세요. 좀 잘해. 좀 잘해. 부담은 안 가질 테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부담 가지고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정 선수는 걱정이 없어요. 그냥. 아니, 지금 성적 보면 걱정해야 돼요. 그래도 결국에 잘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선수는. 근데 이번에는 근데 조금
부상이 좀 길어서 저도 그건 좀 걱정이 돼요. 위원님이 전화 한번 해주시죠. 만병통치약 같은 전화. 맞아요. 최은성 선수도 그랬고. 네. 그 선수를 다. 만나려고요. 옆동이거든요. 어. 집이. 지하철장에서 만나면 어. 아마 잘할 겁니다. 네, 그럼요. 네. NC도 후반기가 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타선은 참 기복 없이 잘 끌고 갔어요. 근데 문제는 좀 투수는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저는 구창모 선수를 했었는데 또 이렇게 근육통 증세가 있어서 8월 복귀도 미지수라는 기사가 나서 제가 바꿔갖고 김영규 선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NC의 불펜이 우한 파이어볼러가 많아요. 근데 비슷비슷한 투수들이 6, 7, 8, 9로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왼손 이제 김영규 선수가 들어가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사실 임정호 선수가 올해 조금 부진해요. 그래서 김영규의 역할이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도요. 이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키플레이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삼성도 좀 중간 투수들이 많이 힘든 상태고 특히 마무리 같은 경우에도 이호성 선수가 던졌었는데 조금은 이제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서 중간이든 마무리든 김재현 선수가 일단 1이닝을 잘 막아줄 수만 있다면 그래도 좀 숨은 돌릴 것 같아요. 반등 가능할까요? 후반기 안에? 조금 쉽지 않죠. 이 하향세가 너무 오래 갔어요. 그러니까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저 정민철 위원이 여기 나오셔갖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30대 중반인가 초중반에 크게 이제 본인이 이제 야구 패턴을 던진 패턴을 바꿨다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조금 리바운딩을 했다고 했거든요. 저는 이제 그게 김재훈 선수한테 필요한 거죠. 제가 이제 배찬승을 하게 된 거는 위원님이 이렇게 여기 나오셔갖고 그래서 배찬승으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왜요? 위원님이 이제 작년에 그 신인 투수 중에서 아, 배찬승이 제일 낫다. 맞다. 제가 신인 투수 중에서 네. 백찬승이 제일 네네. 낫다고 그랬는데 네. 아무도 관심 안 줘갖고. 네. 배찬현 선수는 지금도 굉장히 잘 던지고 아, 있잖아요. 잘 던지죠. 아 근데 좀 떨어졌어. 네. 베이스가. 그게 네. 제가 볼 때 그게 이제 다 무너지니까 네. 배찬현 선수도 그냥 같이 좀 부담이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 게 이제 불펜은 이게 조금 이 바이러스 현상이 있거든요. 사실 위원님 불펜에 이제 마무리 오래 하셨으니까 네.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불펜은 그럼요. 불펜 투수들만의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배창 선수도 주변에 있는 고참 투수들이 같이 함께 버티고 있는 것과 조금씩 무너져가는 것과는 본인이 마운드에 올라갔을 때 심리적으로는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김영웅 선수 뽑아주신 정세영 기자님 의견 들어볼게요. 중심 타선이 더 헐거워진 원인이 저는 김용훈 선수에게 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타순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에는 5번에 주로 고정이 됐었는데 지금 7, 8번까지 좀 내려왔거든요. 결국 삼성은 저는 방망이의 팀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선의 무게감을 더 실어주기 위해서는 김용훈 선수의 분발이 좀 필수다. 그 위원님 작년이랑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부진한 이유가? 작년에 너무 잘해가지고 아, 작년이 올해- 너무 잘했다. 예, 올해는 상대팀에서 이제 약점도 어느 정도 파악이. 파악을 할 거고 파악해서 이제 공략을 할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본인도 그거에 대한 이제 대처가 필요한데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누구에게나 올 수 네. 있는. 요 시기를 지나면 또 조금 더 나은 타격이 아. 되지 않을까. 김용훈 선수가 생각이 좀 많다는 게 내부적인 판단이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경기가 꼬여가니까 그런 모습을 본인이 이겨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키플레이어를 뽑은 김에 후반기 예언도 하나씩 해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시즌 전에도 예언을 했었거든요. 그때 정세영 기자님이 해주신 예언이 거의 다 맞았고 이제 거의 맞을 것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폰세 선수가 1.85 네. 평균 자책점을 유지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승엽 전 감독, 홍은기 전 감독, 특히 홍은기 와. 전 감독 같은 경우는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에 사령탑에서 경질됐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맞춰가지고요. 진짜. 뭐 이제 정치꿀이 대세가 되는 이런 느낌이고 우주의 기운이 저를 응원하는 게 아닌가. 중도 교체 2위는 또 어떻게 맞추신 거예요? 올해 감독 재계약 대상자 감독이 5명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그 2명 정도는 아마 5할 성적을 좀 못하는 팀에서 나올지 않을까 했는데 저는 이승엽 감독은 좀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두산은 5강권 전력으로 좀 봤었는데 초반에 너무 쳐지면서 이승엽 감독이 이제 자신 사퇴를 했고 홍기 감독도 좀 의외였어요. 홍기 감독은 일단 전력이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네. 그럼에도 이제 성적 부진에 책임을 물어서 경질을 했다는 건 좀 개인적으로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산하고 키움은 의외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3개 팀 중에 2개 팀을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대단하시다, 단장님. 누구였어요? 아 그래서 제가 묵비권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후반기 예측을 감독이 시즌 전까지 종료 전까지 한 명 더 어? 교체되지 않을까라는 걸 넣으려고 했는데 저렇게 맞춰도 이게 무섭겠다. 예언인지 아니면 괴담 아니에요? 아니 어디서 약간 정보가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런 건 근데 아닌가요? 지금 5월 승률이 안 되는 팀들 같은 경우는 좀 몇 팀이 없는데 5월권이나 5월 승률이 안 됐거나 아니면 우승 후보인데 좀 밑으로 내려와 있거나 이런 팀들의 감독 소문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 뭐 감독 교체 그거 하나 정립하고요. 네. 저는 이 5월 승률 팀이 역대 보면 최소 순위가 6위였거든요. 5월 이상 기록한 팀이. 네. 근데 올해는 5월 이상 기록한 두 팀이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예측을 좀 해보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키움 승률이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3할 초반대가 떨어졌고요. 거기에 이제 두산도 좀 많이 주춤한 이런 케이스인데 이런 의미에서 저는 5할을 하고도 가을 야구를 못하는 팀이 두 팀 이상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네. 옛날에는 5할 승부가 목표였잖아요, 일단. 예. 5할이 안 돼도 와일드 카드를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아. 꽤 많았어요. 초반에는. 많았어. 올해는 유독 이제 주인권 싸움이 좀 치열해서 진짜 저도 이제 5할을 했는데 떨어지는 팀이 두 두 팀이 되지 팀이나. 않을까. 두 팀은 어딜까요, 그러면? 네? 그걸 일단 맞추면 인정하죠. 아, 그럼 이제 진짜 그걸 맞추면 정방골에서 정치골로? 저는 롯데 어. 그리고 삼성. 네, 뭐 그러니까 롯데는 5월 승률은 유지할 것 같아요. 이 지금 전력이나 근데 불펜이나 이쪽으로 봐서는 상대적으로 5강권 경쟁보다 좀 떨어지고 삼성은 지금 페이스가 좀 많이 있고 선수들의 사기가 좀 많이 꺾인 게 눈에 띄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단장님 후반기 예언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옆에 정세영 기자님이 롯데의 가을 야구 탈락을 예상한 거잖아요. 되게 근데 지금 저도 주변에 여러 이제 그 구단 이제의 관계자들, 팀 네. 현장에서 뛰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롯데를 지금 좀 우려의 시선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투수 지표가 다 지금 좀 하위권이에요. 뭐 ERA나 여러 가지가 그렇게 보는 게 좀 상식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롯데는 올해 데이터나 기록 외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그래서 롯데가 준 플레이오프 직행한다. 그러니까 정규 시즌 3위를 지킨다. 오. 네, 톱니바퀴가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올해. 사실 이게 좀 되는 해 같거든요. 그리고 좀 기가 있다. 그리고 저는 올해 그 팀 중에서는 물론 하나가 제일 잘하지만 그래도 롯데가 제일 끈끈한 것 같아요. 이 역전승도 조금 많이 좀 하고 후반에 그러니까 조금 포기하지 않고 그런 야구를 좀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롯데를 좀 높게 봐요. 그리고 가장 좀 올해 조금 인정해주고 싶은 팀. 그러면은 5강을 한번 예측해 볼까요? 네, 저는 한화, 기아, LG, KT, SSG. 다 하는 거죠? 다 같이. 아니 여기까지. 아니 왜 여기까지만 해요? 저는 뭐 한화, 뭐 기아, 순서대로? 순서까지 해야 돼요? 이거 순서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이 방송 오기 전에 네. 제가 이제 한화, LG, 롯데, 기아 관계자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뭐 당연히 하나는 거의 지금 게임 차가 많이 나니까 하나 네. 1위를 놓고 이 그룹인 세 팀이 자기 팀 빼고 누가 올라갈 것 같냐 그렇게 하니까 뭐 기아가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화 관계자도 기아를 2위로 놓고 지금 대부분 관계자들은 기아를 2위로 놓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기아 2위로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3위 롯데 아까 이제 준 플레이오프 직행한다고 했으니까 네. 4위 LG 5위가 진짜 어려워요. 또 SSC 아니면 KT 같거든요. SSC, KT 중에서 SSC가 조금 높게 보이는 게 KT가 생각보다 좀 야수 수비가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그냥 센터라인이 강했거든요. 올해는 장성호 선수가 이제 조금 몸 상태 때문에 빠지는 경기가 조금 좀 잦아졌고 심우준 공백이 크고요. 그러니까 내야가 불안정해졌어요. 이번 하나 두 경기도 실책성 플레이로 다 결승점을 선취점을 줬고 그다음에 배정대 선수가 타격 부진 때문에 이게 지금 스타팅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비가 이게 과거의 KT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비가 약한 팀은 조금 점수를 낮게 줍니다. 그러면 두 분께는 이것만 여쭤볼게요. SSG랑 KT 중에 5위 누가 더 가능성이 높을까요? KT요. 오. 네. 저 KT 팬이에요.
저 안현민 팬입니다. 오. 오, 저 안현민 팬입니다. KT. 제가 전 그럼 SSG요. 네. 의리픽이잖아요, 의리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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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네. SSG 그건 있더라고요. SSG 중간에서 그걸 못 치겠다고 하는 애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중간이 너무 좋다.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고. 후반기 예언 한 가지만 해주세요. 아 저는 안현민 타격왕. 안현민 타격 역시 네. 안현민 사랑. 네. 안현민 타격왕. 자 이거는 제가 좀 살펴봤어요. 네. 살펴봤는데 안현민 선수가 왜 이렇게 안 떨어지나 제가 이걸 봤거든요. 네. 거포잖아요. OPS형 타자에 또 장거리 타자고 멀리 치는 타자인데 정확성이 생각보다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 정확성 이 지표를 좀 살펴봤는데 대부분 안현민 선수가 있는 순위표에 다 교타자예요. 오, 다 교타자인데 안현민 선수만 이제 홈런을 10개 이상 친 타자로 들어가 있어요. 우와, 그 정도로 이제 정확성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완벽한 선수네요. 일단 뭐 내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일단 지금까지는 음. 근데 규정 타석도 이제 다 왔고 오. 규정 타석 들어가고 난 뒤도 이제 레이스 선수하고 경쟁을 할 만큼의 이제 타율이 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대로 가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높게 봐요, 생각보다. 네. 또 후반기 예측까지 해봤는데요. 이것들 같이 이제 지켜보면서 경기 즐기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 만나보시죠. 다음 주제는요. 예비 FA 중간 점검입니다. 올 시즌을 끝으로 FA를 앞둔 선수들이 전망이 어떤지 저희가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보기 편하게 신호등 색깔로 구분을 해봤거든요. 만나보시죠. 먼저 전망이 밝아요. 초록불 들어온 선수들부터 한번 볼게요. 먼저 기아 박찬호 선수는 이제 공수 활약이 좋기 때문에 이제 인기가 많겠죠? 2년 연속 KBO 유격수 수비상을 받았고 작년에 골든글러브 유격수 부문 수상하기도 했고 올해도 뭐 초반에 잠깐 빠졌지만 유격수에서 가장 좋은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가 FA로 풀리면 타구단들이 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KBO 리그에서 유격수 자리가 좀 비어 있는 구단이 저는 KT 두산 정도로 보거든요. 근데 이 두 구단이 좀 뛰어든다 이러면 이제 가격 가치가 원소속팀 기아까지 해가지고 세 개 팀이잖아요. 네. 상당히 뛸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가격이 그렇게 어. 높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저도 KT 두산 정도 보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도 이제 내년 시즌에 당장 그리고 그 계약 기간 안에 우승을 노리느냐가 엄청 큰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꼭 필요한가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박찬호 선수는 잔류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이적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잔류. 뭐 기아 팬분들은 뭐 김도영 유격수에 대한 이런 이렇게 조금 로망 같은 게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구단이나 이제 감독 입장에서 유격수 포지션을 교체하는 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올해 끝나고 FA가 기아에서 5명 이상의 선수가 나오지만 그중에 가장 순번이 1번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박찬호를 그냥 FA 풀리기 전에 DFA로 계약할 선수가 아닐까라고 한번 추측은 해봅니다.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는 유격수잖아요. 팀의 이제 센터 라인 우승권에 있는 팀이 우승에 도전하는 팀이 그 자리를 쉽게 흔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봉우 감독이나 심재학 단장의 구상도 보면 일단 박찬호 선수는 우리 팀에 반드시 필요한 선수다라고 잔류 협상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다른 그 이외 팀들이 금액적으로 좀 많이 베팅을 했을 때는 또 변수가 달라지겠지만 저는 기아 잔류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 두산이 만약에 새 판을 좀 짠다면 또 두산이 새로운 감독을 또 영입하잖아요. 좀 힘실어주는 뭐 영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박찬호 선수가 만약에 시장에 나온다면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박찬호 선수 정도면 약간 어느 정도 금액을 예상하세요? 작년에 이제 심우준 선수가 4년에 50억에 한화랑 계약했을 때 지금 웃고 있는 건 박찬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박찬호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출발 선상은 60억이라고 보겠죠. 그 이상을 바라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박찬호를 데려가려고 하면은 60억 이상은 배팅을 하잖아요. 그 팀은 우승을 해야 될 팀이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아까 정세영 기자님이 얘기한 KT 두산이라면 우승에 도전할 팀 같지는 않거든요. 차라리 롯데가 가능성이 더 있을 것 같긴 해요. 롯데가 이제 김태형 감독 계약 마지막 해고 지금 올해 같은 모습이면 내년에 한번 배팅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셀러리 캡이 걸리긴 한데 지금 이제 전민재 선수가 있지만 유격수를 아예 그냥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팀은 차라리 롯데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기아에서 또 한 명 초록볼 들어온 선수가 최영우 선수잖아요. 잔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저는 무조건 잔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최용우 선수가 지난 5월 말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나 좀 잘 쳐달라. 네. 구단도 이를 좀 잘 눈여겨 본 걸로 알고 있고요. 구단 대표이사가 여러 번 최용우 선수에 대한 이 이례적인 발언을 했어요. 뭐 최용우 선수가 팀을 잘 이끌어주고 있고 어린 선수들이 최용우 선수의 이 멘트에 힘을 내고 있다. 구단에서 섭섭치 않은 대우. 물론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1+1 혹은 이제 맥시멈 2년 정도 계약이 될 것 같은데 잔류가 거의 뭐 90% 이상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또 강민호 선수도 KBO 리그 최초로 4번째 FA를 앞두고 있는데 친정팀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까요? 너무 호불호신 거 아니에요? 왜요? 친정팀이면 롯데 아니에요? 강민호. 근데 제 롯데 팬인 친구가 너무너무 바라는 바예요. 저 세 번째 FA 때 그런 이제 롯데 팬들 사이에 그런 여론이 있었어요. 강민호 다시 데리고 오자. 그게 성사는 안 됐는데 지금이 오히려 그때보다는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롯데에서 관심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데 지금 새롭게 들어온 소식이 있는데요. 강민호 선수가 네. 그 에이전시 계약을 했다는 기사가 방금 올라왔대요. 리코 에이전시랑. 리코로 바뀌었어요? 네네. 선수가 에이전시를 바꾸는 건 또 이유가 있어요. 네. 하여튼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버전은 아닌 것 같고요. 계속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는 강민호 선수에게 꾸준히 관심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박준혁 단장의 그 모토를 봤을 때 과거에 롯데를 이끌었고 롯데에서 성공 신화를 썼던 선수들을 좀 데려오고 싶어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강민호 선수의 롯데 합류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박혜민 선수도 초록볼이 들어온 선수 중에 한 명인데요. LG에 남게 될까요? 아니면 어떤 가능성이 높을까요? 전 LG에 남을 것 같아요. LG에서 그래도 잠실이라는 큰 구장을 쓰면서 이제 그 범위를 커버해 줄 수 있는 탑급 중견수를 데리고 오면서 박혜민 선수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승할 때. 박혜민 선수가 거의 뭐 마지막급 퍼즐 아니었을까라는 아마 LG에서 충분히 잔류할 것 같아요. 트라우마가 있는 한화가 노리진 않을까요? 경쟁이 붙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래도 LG가 잡을 것이다. LG가 잡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노란볼 들어온 선수들 한번 살펴볼게요. 조상우 선수가 있네요. 잘해주고 있지만 아쉬운 모습도 있었는데 기아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저는 이제 기아가 과거의 사례를 보면 외부에서 최용우나 나성범을 데리고 올 때는 파격적인 영입을 하는데 내부 FA에 대해서는 좀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조상우도 그런 선상에서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또 조상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드로 1라운드 지명권까지 내주고 데려온 선수잖아요. 과거에 박동원 선수도 그렇게 이제 한번 잃어봤던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아는 액션을 좀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상우 선수가 지금 못한다 해도 지금 홀드 1위를 달리고 있고 어느 정도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조상우 선수 측에서는 상당히 이제 배팅을 할 거예요. 기아에서 얼마나 받아들이냐 그게 관건이 될 텐데 일단 기아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잡으려 할 것 같다.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양현종 선수 같은 경우는 기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대우를 해주느냐가 조금 더 관심사일 것 같은데 일단 양현종 선수는 떠날 가능성이 최용우 선수하고 마찬가지로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 결국에는 이제 돈 문제 그리고 계약 기간 문제일 거거든요. 아마 40 정도까지의 계약을 좀 보장을 해주지 않을까. 전체적인 금액 같은 경우에는 4년 전에 계약했을 때도 옵션이 좀 많이 포함됐었거든요. 그 정도 선에서 좀 절충안을 좀 찾지 않을까? 그리고 양현종 선수 같은 경우는 타팀이 이제 관심을 안 가질 것 같고 또 본인 역시 기아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 기간을 어느 정도 맞추냐, 거기에 이제 옵션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양현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수월한 케이스일 것 같은 게 김광현 선수가 이제 BFA 계약을 시즌 중에 했잖아요. 그게 하나의 이제 조금 모범 답안처럼 이제 되지 않을까. 구단이 어떻게 예우를 해주느냐, 명분을 주느냐, 모양새를 주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는 김광현 선수의 계약 조건이 하나의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단장님이 단장이었다면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김광현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갖고 접근할 것 같아요.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박병호 선수 그리고 손아섭 선수인데 이 두 베테랑들의 거취도 궁금해요. 이번에도 이적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박병호 선수는 근데 박병호 선수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키움에서 은퇴하길 바라는 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복귀할 가능성은 있겠죠. 키움으로는. 근데도 희박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사실 박병호 선수를 재영입할 것 같아요. 키움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팬심에서 좀 멀어져 있잖아요. 사실 프로보다는 팬심을 달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박병호 선수가 앞으로 선수 생활을 그렇게 길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1년을 계약해도 이 선수가 C등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데려올 가치가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프론트 내부에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 프론트가 있느냐. 네네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인드가 굉장히 좋으신 유 단장님께 여쭤본 거거든요. 사실 뭐 제가 키움 프론트가 아니니까 네. 예측하기는 어렵죠. 사실 키움 프론트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복합한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올 때 박병호 선수가 썩 좋은 모습으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 자체가 지금 팬들의 팬심이나 이런 게 키움을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런 선택이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키움에서 이렇게 선뜻 박병호를 다시 데려와서 라인업을 보장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프론트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손아섭 선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타팀으로 이적을 하게 된다면 베테랑 외야수가 필요한 팀이 이제 노릴 텐데. 손아섭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한번 나와볼 것이라고 보거든요. 또 손아섭 선수가 수도권 구단에서 좀 뛰고 싶어하는 열망이 좀 강했어요. 과거에도. 그런 의미에서 좀 맞춤형 피스를 보면 SSG에 없는 이 유형의 타자고 4년 전에 손아섭 선수가 FA로 나왔을 때 SSG가 좀 관심을 갖고 실제 계약을 이제 좀 이렇게 협상을 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때 당사자가 단장님이셨는데 네. 제가 넘기겠습니다. 네, 그래요? 단장님? 아니, 오늘 왜 저 분량이 이렇게 많아요? 네. 많을 수밖에 없는 주제잖아요. 네. 예, 단장님 전문이니까. 그렇죠. 사실 원래는 그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에이전트 분이 연락이 와갖고 좀 생각을 해달라 그래서 고민을. 먼저 그렇게 연락이 오기도? 뭐 그래서 적극적으로 뛰어들긴 했는데 뭐 조건이 안 맞았습니다. 워낙 뭐 커리어가 좋은 선수니까 사실 저도 이 선수는 이적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또 노란불 들어온 선수가 한화 김범수 선수인데 단장님은 빨간불 주셨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거 낼 때 그때 이제 작가님이 네. 이거 무기명이니까 편하게 내시라고 했는데 이거 무기명 아니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저는 김범수 선수가 95년생이고 젊은 편인데 연봉도 뭐 1억 4,300만 원인데 이게 조금 애매하다는 거예요. 하수석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제 B등급이고 이제 연봉이 이제 되게 좀 저렴했는데도 영입을 안 했죠. 근데 지금 B등급 치고 연봉이 조금 높습니다. 게다가 이제 조금 보상 선수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선뜻 막 좀 안 내켜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같으면 무조건 잡죠. 예. 지금 최고치 그동안 그렇게 그 제구력 때문에 마운드에서 고생을 하다가 올해 결국은 운이 좋게 단번에 올라선 게 아니고 그동안의 것이 쌓이면서 올라간 선수거든요. 김범수 선수는.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선수 생활이 올해 같은 이런 모습 계속 공을 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만약에 프론트라면은 무조건 잡습니다. 이제 와서 빼앗길 수 없다. 잘 길러놓은 자식을 어디 보내냐. 네. 하나가 잔류하겠죠. 잔류시키겠죠. 김범수 선수 옆에서 봐도 되게 착실해요. 어. 네, 트레이닝 하는 거나 이런 스케줄에도 올라서는 데까지 조금 오래 걸렸지만 올라서서는 조금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그러면 마지막으로 빨간불 들어온 선수들 한번 볼게요. 최대어로 뽑혔던 강백호 선수가 올 시즌만 놓고 보면 빨간불을 받았지만 그래도 정말 재능 있는 선수잖아요. 근데 올 시즌 개막전에는 강백호는 무조건 세 자리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사실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게 구단 입장에서는 그 세 자리, 그러니까 100억 이상을 투자하기에는 주춤하지 않을까, 사실. 그리고 KT 내부에서도 김강민 위원님이 사랑하는 안현민이 등장했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안현민이 등장해서 이게 강백호의 독보적인 위치가 조금 바뀐 거죠. 어찌됐든 결국에는 이 머니 게임이니까 이 선수의 눈높이는 기본적으로 뭐 세 자리에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만족시켜줄 구단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싸움일 것 같습니다.
FA 선수가 돈 이제 대박을 치려면 원 소속 구단의 이 의지가 강렬해야 됩니다. 일단 무조건 잡겠다라고 하고 타고 다니면서 뛰어들면서 금액이 올라가는 구조인데 지금 KT의 이런 흐름을 보면 반드시 뭐 무조건 이런 단어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세 자릿수 금액까지 노렸던 선수가 그렇지는 좀 않지 않을까. 그리고 타구단에서도 관심은 있을 것 같은데 이 선수가 솔직히 얘기해서 뭐 팬들에게 그렇게 막 열성적인 이 선수를 꼭 데려와줘 이런 분위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싼 값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예상했던 그 금액까지는 좀 가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그럼 솔직하게 한 어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도까지는 예상이 가능합니까? 근데 후반기에서의 성적이 관건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근데 이게 강백호는 후반기를 떠나서 그동안 이제 해외 왔었던 거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기대치 뭐 이런 것들이 가만히 되잖아요. 가늠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강백호는 지금. 포지션이 조금 포지션도 애매하잖아요, 그렇고. 수비가. 그러니까 아까 박찬호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심우준이라는 게 있고 양현종 선수 같은 경우는 김광현 선수가 있고 강백호는 조금 애매하다는 거죠. 지금 최근에 100억 이상을 찍은 선수들하고 놓고 봤을 때 압도적인 성적은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서울 수도권에 한 팀이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한번 물어봤어요. 이 선수가 FA 시장에 나왔을 때 외야 뎁스를 강화하거나 이쪽 타자 뎁스를 강화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100억은 못 준다 입장이었거든요. 네, 100억 그 미터 언더에 서울 수도권이면 KT 빼고 4팀인데 서울 3팀 말고 수도권 팀은 SS밖에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지금 해당 구단뿐만 아니라 강백호 선수에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은 다른 구단들도 보면 세 자릿수 금액은 조금 무리수 아닌가? 라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구단들이 좀 있었습니다. 단장님이셨다면 얼마나 어느 팀이냐에 따라 다르죠. 아. 이게 KT냐 아니면 지금 서울 수도권의 뭐 모팀이냐. 만약에 서울 수도권의 모팀이었으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배팅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자신 있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데려가기 싫다는 얘기. 아니 데려가기 싫다는 얘기를 이렇게 눌러서 하세요. 단장님은 수비 잘해야 된다잖아요. 이게 사실 FA 계약이 뭐 단장이나 뭐 사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이 정도 금액이면 가장 중요한 게 구단주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부의 전반적인 컨센서스, 그러니까 현장의 의견도 있고 그런데 그게 다 일치할까 어느 팀이 사실 올 시즌 들어가기 전에는 모 팀에서는 관심이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하나인가요 혹시? 아니 왜 또? 제가 어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구단도 어느 팀도 강백호에 대해서 막 강렬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복귀해서 한 2달 동안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원준 선수도 현재로서는 조금 아쉬운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기아 팀 입장에서는 이번에 잡아야 될 선수들이 워낙 많아서 또 이게 어려울 선택이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일단 최원준 선수는 선택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FA가 선언을 한다고 해서 만약 좋은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은 게 좀 최근 사례에 좀 있었잖아요. 하주석 선수도 그랬고 최원준 선수가 지금 좀 보여준 가치에 대해서는 좀 많이 못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저가 FA가 될 텐데 이 구단에서는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원준 선수가 나간다 그러면 구단에서는 쉽게 잡을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사실 지금은 외야수라고 해도 영입에 되게 적극적이려고 하면 중견수밖에 없거든요. 사이드 외야수면 이게 공격 쪽에서 엄청난 능력치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영입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 지난 겨울 같은 김성욱 선수 이런 선수들이 사실 한 방이 있고 뭐 하나를 갈 수 있다 뭐 이런 예측까지 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이 선수가 새 팀을 못 구하고 원소팀 헐값에 장류하게 됐거든요. 예, 최근 패턴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권희동 선수도 그랬고 일단 보상 선수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선수들도 그렇고. 근데 김성욱 같은 경우는 C등급이고 젊은데도 안 갔어요. 아무도 경쟁을 안 뛰어들었잖아요. 기아가 FA로 풀리는 선수가 5명 이상인데 순번을 놓고 보면 뭐 박찬호, 최용욱, 양현종, 조상우보다 미치잖아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결정하는 게 참 선수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해야 돼. FA 재수를 할 수도 있다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지금 기록을 놓고 보면. 네.
선수들의 후반기 활약도 저희가 기대해 보겠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네, 이어서 짧지만 강한 B급 인터뷰 비터뷰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인공은요. 기아의 외야를 호령하는 김호령 선수입니다. 안녕 비하인드. 올스타 끝나고 좀 머리가 아파서 집에서 그냥 푹 쉬었던 것 같아. 좀 아쉽다라고 말을 하더라고. 좀 더 분장도 하고 할 거면 제대로 했어야지라고 말을 하더라고. 표치수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1등 먹습니다. 호랑아 1등 하자. 송범이 형이 그 말을 했어. 좀 더 제대로 할 거면 하고 나중에 기회 되면 좀 더 제대로 해볼게. 표치수 류준열 중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더 닮은 것 같은 사람은? 표치수인 것 같아. 이유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것 같아. 80점? 내가 생각했을 때 수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서 좀 80점인 것 같아. 타격폼 때문에 타격감이 좋아진 거 맞고 오픈 스탠스에서 크로스 스탠스로 했던 게 좀 좋았던 것 같아. 오픈 스탠스에서는 뭔가 느낌이 풀어져 있는 느낌이었다면 크로스에서는 좀 더 쪼여져 있는 느낌? 타이밍 이런 것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자부심? 뭐 커리어 첫 멀티 홈런, 말홈런.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 올해 첫 홈런이고 또 말로 홈런도 처음이라서 또 멀티 홈런도 처음이고 그때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좀 동료들이 이제 원래 그런 타자가 아니었으니까 동료들이 말이 안 된다, 왜 그러냐,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우선은 첫 번째로는 다치지 않는 거고 그냥 지금처럼만 뭐 2할 8구푼만 좀 유지했으면 좋겠어. 지금은 이제 같이 퓨처스에서 많이 고생했던 이제 선우가 좀 생각이 나네. 같이 이제 올라와서 같이 잘해가지고 어렵게 느껴지는 후배가 있다면? 어렵게 느껴진 후배는 없는 것 같아. 수비는 리그에서 내가 최고다라고 인정하는지? 아니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은 안 해.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아서 뭐 박희민 선수도 있고 그 최지훈 선수도 있고 정수빈 선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 그 작년 문학에서 박성환 선수 타구를 잡았던 게 좀 인생 수비였던 것 같아. 그 혜태 아재들의 아이돌이라는 말이 있어. 이런 아재들의 사랑에 대해서는 그 2016년 수비 때문에 많이 좋아해 주는 것 같아. 그때 좀 포기 안 하고 끝까지 했던 게 그때 아마 그 아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 중원의 포식자. 이유는? 뭔가 타이거즈 같은 느낌? 오해하는 거? 없는 것 같아. 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아. 그대로.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한 선수다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 김호령에게 기아란? 은인이지, 은인. 처음에 거의 뽑힐지도 생각 못했는데 뽑아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게 여기 있게 해주셔가지고 저한테는 은인이지. 지금처럼 잘할 테니까 끝까지 응원해주길 바래. 고마워. 네, 이어서 다음 코너는 승부 예측 비하인드 픽 시간입니다. 회장님께서 지금 현재 1위를 달리고 계시거든요. 예언도 그렇고 승부 예측도 그렇고 올해는 진짜 정치꿀의 해가 많나 봐요. 제가 이제 작가님이 소감을 준비해오라 그래가지고 한 두세 장 정도 썼는데 불과 이제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그때 아마 13연패인가 12연패를 그랬었나요?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소영 씨나 단장님 보면서 나도 좀 맞추고 싶다. 이런 부러움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올해는 감개무량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와이프가 이제 제가 이걸 쓰고 있는데 옆에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1등하면 순금 반지 진짜 주는 거냐고. 반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렇게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회장님께서 예측하시면 구단에서 현장에서 다들 우리 예측하지 말아달라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는 뭐 롯데 이쪽에서는 좀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좀 전화가 오는 편이고 나머지 구단들은 이제 좀 전화가 많이 뜸해진 건 사실입니다. 이제는 잘 맞추시니까. 롯데는 왜 전화 와요? 그래도 틀린답니다. 네, 그러면 후반기 첫 승부 예측 누가 어떤 매치를 어떻게 예측했을지 만나보시죠. 네, 김강민 위원님은 한화, 저는 롯데, 정세영 기자님은 삼성, 류성규 단장님 기아, 이상훈 위원님은 NC에 걸어주셨습니다. 한번 이유 들어볼 텐데요. 김강민 위원님은 한화에 걸어주셨는데 2대1로 걸어주셨네요. 네. 3령은 절대 하지 않겠다. 그냥. 네. 첫 경기 지면 허무해진다. 뭐 맞아. 이런 게 있어서
네, 그 이제 연승 중이라 심플하게 가야 됩니다. 심플하게. 맞아요. 네. 그 정세영 기자님은 삼성을 걸어주셨는데 일단 올해 삼성이 대구에서 올해 홈승률이 대단합니다. 27승 19패. 홈에서는 잘 안 지는 팀인데요. 가라비토, 원태인, 최원태, 정예 선발들이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삼성이 2승 1패 위닝으로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류성규 단장님은 기아에 2, LG 1 이렇게 걸어주셨는데 제가 댓글에서 보니까 류성규는 그냥 선발만 갖고 예측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갖고 선발 얘기 안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삼성 못지않게 기아도 광주에서 승률 좋습니다. 전반기에 26승 16패거든요. 그래서 좀 기아의 우세를 좀 점쳐봤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선발로 예측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롯데가 나균환, 박세웅, 간보아 선수고 키움이 웰스, 정현우, 하영민 선수인데 저는 불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3대 0인가 싶다가 저도 3대 0 예측하면 김강민 위원님이랑 똑같은 이유로 힘이 빠지기 때문에 2대 1로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과연 다음 주 예측은 어떻게 될지 비하인드에서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 핫한 이슈, 더 거침없는 입담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뒷담화가 하고 싶다면 비하인드로 들어와. 이번에 그 책을 내셨다 그러길래 한 2장 정도 이렇게 넘겨봤는데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와. 근데 2장을 보셔갖고 보통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제가 그만큼 보통이 아닌 거죠. 저 2장 정도 읽으면 이분의 그 인사말 아닌가요, 주장? 2장이면 추천사밖에 없어요. 그 인세비가 한 달에 한 100만 원 들어오신다고. 공개해도 되나요? 상관은 없지만 아니 뭐 담당 PD가 편집하겠죠.